여러분은 상상해 본 적 있나요? 만약 한국과 일본이 하나의 경제권이 된다면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로봇, 금융까지 두 나라가 협력해 움직인다면 세계 경제 판도는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논의는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정책 연구와 외교 전략 속에서 꾸준히 등장해 온 주제입니다. 오늘은 한국-일본 경제 공동체가 무엇인지, 왜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고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있는지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경제 공동체란 무엇인가? 경제 공동체란 쉽게 말해 두 나라 이상이 경제를 거의 하나처럼 운영하는 구조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유럽연합입니다. 유럽연합은 단순한 무역 협정이 아니라 공동시장, 공동규제, 심지어 일부 국가는 공동화폐까지 사용합니다. 즉, 경제 공동체는 단순히 무역을 많이 하는 관계가 아니라 경제 운명을 함께 묶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과 일본을 묶는 이야기가 나올까요? 2. 두 나라 경제 구조가 놀라울 만큼 비슷하다. 한국과 일본은 세계에서 드물게 비슷한 경제 DNA를 가진 국가입니다. 둘 다 제조업 중심 국가, 수출 위존 경제, 기술 경쟁력 기반 성장, 에너지 수입 위존 구조, 이 특징을 공유합니다. 게다가 산업 구조는 경쟁하면서도 동시에 보완적입니다. 일본은 정밀 기계, 소재, 부품, 장비에서 강하고 한국은 반도체, IT, 속도 경쟁, 양산 능력에서 강합니다. 이 둘이 결합하면 공급망 전체를 하나의 체계로 만들 수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혼자서 강한 나라 두 개가 아니라 붙으면 완전체가 되는 구조입니다. 3. 왜 지금 공동체 이야기가 다시 나오나? 이 논의가 최근 다시 떠오른 이유는 세계 경제가 블록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계는 크게 미국 중심 경제권, 중국 중심 경제권, 유럽 경제권 이렇게 나뉘고 있습니다. 특히 미중 경쟁 속에서 한국과 일본은 같은 위치에 서 있습니다. 둘 다 미국과 협력 관계지만 중국 시장 의존도도 높습니다. 이 상황에서 각자 따로 움직이면 협상력이 약하지만 둘이 묶이면 세계사에서 5위급 경제 블록이 됩니다. 즉, 단순 협력이 아니라 생존 전략 차원의 논의가 된 것입니다. 4. 만약 공동체가 된다면 생길 변화. 첫 번째, 공급망 안정. 일본은 소재를, 한국은 생산을 담당하면 반도체나 배터리 산업에서 외부 충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술 시너지. 일본의 정밀 기술 플러스 한국의 속도 경쟁력. 이 조합은 AI 반도체, 전기차, 로봇 산업에서 세계 최강 수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 금융 영향력 확대. 두 나라가 협력하면 동북아 금융허브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홍콩이나 싱가포르가 중심이지만 서울과 도쿄가 공동 금융권을 만든다면 글로벌 자금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그런데 왜 아직 안 되는가? 가장 큰 이유는 경제가 아니라 정치입니다. 첫 번째, 역사 문제. 과거사 갈등은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라 국민 감정 문제이기 때문에 경제 협력의 신뢰 기반을 흔듭니다. 두 번째, 산업 경쟁. 자동차, 반도체, 조선, 배터리. 서로 경쟁하는 산업이 많습니다. 협력하면 커지지만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세 번째, 제도 차이. 노동시장, 금융규제, 기업 구조, 통화 정책까지 모든 제도가 다릅니다. 유럽연합도 통합에 50년이 걸렸습니다. 즉,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공동체 형성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6. 현실적인 미래 시나리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완전한 공동체는 어렵지만 중경제 공동체 수준 협력은 이미 시작됐다고. 예를 들면 반도체 공급망 협력, 기술 공동 투자, 안보 경제 연동 전략. 이 방식은 아세안처럼 느슨하지만 실질적인 경제권 모델에 가깝습니다. 즉, 이름은 공동체가 아니어도 실질은 공동체처럼 움직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클로징. 한국과 일본은 서로를 가장 많이 위식하는 나라입니다. 경쟁하면서도 가장 닮은 경제 구조를 가진 국가이기도 합니다. 결국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경쟁할 것인가? 아니면 함께 더 큰 경제권을 만들 것인가? 답은 아직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세계가 블록으로 나뉘는 시대에 두 나라의 선택은 동북아 경제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